안녕하십니까, 심연섭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7080 실버들의 추억의 한시 한 수 읽어보겠습니다. 촉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두보의 촉상.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대개 이 박실현 TV를 보시는 분들이 제 세대들 비슷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남자분들만 보시고 이 정서가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이 시를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예, 공부했던 그 기억이 오래도록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그 당시는 외웠었는데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나고 그냥 잊고 살다 보니까 잘 외웠던 것마저도 떠오르지가 잘 않더라고요. 중간중간만 이렇게 떠오르고.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두시연애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했었잖아요. 우선 원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촉상, 총나라 수상 또는 총나라 재상 뭐 그런 의미잖아요. 제갈공명을 두보가 이렇게 추모하면서 지은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상 사당 하처심고 금관성의 133이로다. 영계벽초 자춘색이요 격엽 황녀 공호음이라. 삼고 빈번 천하계는 양조 계제 노신심이라. 출사 미첩 신선사하니 장사 영웅 누만금이라. 우리는 고등학교 때 되게 우리 세대들이 그 삼국지를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삼국지를 막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특히 제갈량 굉장히 하여튼 좋아하는 그런 영웅들이잖아요. 그리고 어쩐지 삼국지는 이 총나라 유비의 나라를 좀 이렇게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이 총나라의 영웅들 유비를 비롯한 그 또 삼형제들 또 제갈량 이런 인물들이 더 이렇게 예, 좀 친근해지는 느낌도 들고 그러죠. 그런데다가 이 국어 시간에 이 두시연애를 공부하면서 이 촉상이라는 시를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그 당시에 이런 한시가 우리들에게 어려웠잖아요. 어린 우리들에게 어려웠지만 그래도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시의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자 한번 보죠. 두보가 뭐 유랑 생활도 많이 했잖아요. 고생을 참 많이 한 시인인데 두보는 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이니까. 승상 사당 하처심. 승상의 사당을 하처 어느 곳에서 심 찾을까? 여기서 승상은 제갈량, 제갈무후라고도 하죠. 제갈량의 사당을 어디 가서 찾을까? 이제 삼국시대 위초고 삼국시대와 두보가 살던 당나라 시대는 시대적 거리가 좀 있지요. 그래서 두보가 이제
사천성 그 성도 청두에 이제 찾아가서 제갈량의 사당을 찾고 제갈량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지금 그런 시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우선 승상의 사당을 어디 가서 찾을까? 자문자답입니다. 자기가 또 대답을 합니다. 금관성의 133이라. 금관성. 금관성은 그 총나라 그 도성에 있는 성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금관성 밖의 잣나무 삼삼한 대로다. 우리 두시연에선 잣남기 삼열한 대로다.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잣나무가 빽빽하다. 또는 잣나무 우거진 곳이다. 잣나무나 측백나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사당 같은 데에는 특히 측백나무를 많이 심어요. 그래서 측백나무가 참 고풍스럽고 굉장히 이렇게 그, 이 나무가 쪼긋쪼긋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향나무 잎 그런 비슷한데도 우리나라에서 보는 자생되는 그런 향나무와는 전혀 또 다른 굉장히 제목으로도 쓰기에도 훌륭한 그런 굵게 아주 그리고 아주 곧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뭐 공자의 사당 곡부에 가면 그런 예, 공묘나 이런데 또는 저 태산 아래 있는 대묘라고 하는 그런데도 그런 측백나무들이 참 많이 심어져 있어요. 아마 그런 나무일 것 같습니다. 영계벽초 자춘색이요. 영계. 섬도를 비추는 푸른푸른 푸른푸른 섬돌에 비친 푸른푸른 자춘색 저절로 봄빛이요 봄 색깔이요 어, 버, 버텅에 빛이 난 푸른푸른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따 제가 두시를 한번 이제 어, 읽어 드릴게요. 두시 언해를 격, 격엽 황려 공허음이라 격엽 잎 잎사귀를 격하고 그러니까 잎사귀를 사이에 두고 둔 황려 그러니까 잎사귀 속의 꾀꼬리죠. 꾀꼬리는 공호음 뭐 속절없이 좋은 소리다. 속절없이 소리 좋구나. 어, 공은 뭐 그냥 헛되이 우리말로 여기에 어울리게 하는 말은 속절없이라는 말이 좋겠어요. 네. 잎사귀 사이의 꾀꼬리 속절없이 소리 좋고 또는 좋은 소리요. 삼고 빈번 천하계라. 삼고 빈번 어, 아 여기가 이제 앞에 기구하고 보니까 여기는 천하계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뒷구와 호응을 해야 되겠죠? 삼고 빈번 우리가 뭐 삼고초려 고사 있잖아요. 유비가 제갈량을 3번이나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청했던 그 고사 그게 이제 삼고고 삼고 빈번 천하계 3번 찾아온 그 유비 선주를 빈번하게 한 것은 이제 빈번이라는 자주 뭐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천하를 헤아립니다. 천하계. 천하계 때문에 천하를 헤아리는 그런 고심 때문이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삼고 빈번 세 번을 자주 이렇게 볼까 했었는데 투시 언해를 보니까 이거 역시 이 제갈량을 주인공으로 두고 제갈량이 한 그거를 표현한 식구라고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세 번 돌아본 그 유비를 빈번하게 한 것은 천하를 생각해 해서요. 양조 계제 노신심이라. 양조는 두조, 선주인 유비와 후주인 유선. 이 두 군주를 계제한 것은 노신심이라 늙은 신하의 마음이다. 계제라는 말은 열고 구제한다 할 때 제인데 아마 이 개는 선주에 해당하는 말인 것 같고 제는 후주에 해당한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오히려 좋겠다 싶어요. 이제 총나라를 개창하는 데에 유비를 도와서 개창을 했고 유비의 유지를 받들어서 유선을 이렇게 이끌어 주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조금 유선은 이 제왕 제목으로는 조금 모자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늙은 신하로서의 그 노심초사가 아주 깊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이제 이렇게 좀 이끌어준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후주를 이끌어준 또 노신심이라. 출사 미첩 신선사하니. 출사는 이 사는 이제 군대 사자죠. 우리가 지금도 원래는 스승사 보통 요즘 많이 새기는 글자이지만 본래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군대로 쓰인 겁니다. 우리 군대 조직 중에 사단이라고 할 때도 이 사자를 쓰죠. 출사, 군대를 내서 미척, 이기지 못했는데, 뭐 행주대첩, 뭐 명량대첩 하는 그런 대첩을 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 승리를 하지 못하고 신선사, 몸이 먼저 죽으니, 제갈량이 그랬잖아요. 출사표를 후주에게 올리고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제대로 승리하지 못하고 그냥 실패하면서 몸이 먼저 죽으니 장사 영웅 누만금이라. 길이 영웅들로 하여금 옷깃 금자죠. 눈물로 옷깃을 가득하게 한다. 가득 적셨다. 유난히 이 두 번은 제갈량을 흠모하는 그런 시를 이것뿐 아니라 다른 시도 몇 편 더 있어요. 네. 근데 역시 우리 실버들에게는 이 시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두시연회를 통해서 국어 시간에 공부했던 그 추억의 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이 측백나무, 잣나무 백자가 오른쪽 방을 흰백자로 쓸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영계 벽초 할 때 그 계자, 섬돌 계자는 좌변을 흑토변으로 이렇게 쓴 본도 있습니다. 제가 본 그 책에도 이 흑토로 되어 있는 책을 봤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번자, 빈번할 때 번자도 이렇게 이런 번자로 쓴 본이 또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두시원회를 이제 보고 싶잖아요. 우리들은 또 그 추억의 그 곳이니까. 그런데 막상 두시원회를 찾아보려고 그러니 제 서실에도 없고 그런 자료가 없고 고등학교 때 교과서도 없고 우리 애들 책도 없고 없어요. 찾을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둘러봐도 마땅하게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우선 여기 제가 번역한 거를 한번 읽고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저의 번역입니다. 승상의 사당을 어디에서 찾을 쏜가? 금관성박 잣나무 우거진 곳이로다. 섬돌에 비친 푸른 푸른 절로 봄빛이요. 나뭇잎 사이 꾀꼬리는 속절없이 소리 좋아라. 세 번 돌아봄을 번거롭게 한 것은 천하를 헤아려서요. 두 조를 돕고 모신 늙은 신하의 마음이로다. 군대를 내어 이기지 못하고 몸이 먼저 죽으니 길이 영웅들의 옷깃을 눈물로 가득하게 하는구나. 약간의 의역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시원회를 좀 찾아서 원 두시원회를 좀 보려고 찾아가다가 그만, 아니, 왜 만만치가 않아요? 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학교 도서관을 결국은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두시와 두시언해 이런 이제 세트로 된 책 중에 6권의 이 촉상이라는 시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학교 도서관이 참 정말 아주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런 자료들은 이제 전자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하니까 이런 종이책을 그렇게 막 많이 이게 수장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환경을 아주 쾌적하고 뭐 학생들이나 연구자들이 예,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큰 것 같아요. 이것은 세네카를 찍은 사진이고요. 이 책에 이거는 표지를 한 장 딱 넘기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구문화사에서 나온 책이고 좀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시 언해 쪽인데 조금 여기를 크게 해서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이렇게 이 책은 이렇게 박스로 해서 두 구씩 이렇게 언해를 해서 옮겨 놨더라고요. 그래서 박스가 4개입니다. 두 페이지에 걸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이 컴퓨터로 보셔야 이것이 보일 거고 아마 스마트폰으로 보면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추억의 두시 언해를 이제 두시 언해는 초간본과 중간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것은 초간본이고 괄호 속에 작은 괄호 속에 있는 것은 중간본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우선 저는 초간본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승상의 사당을 어디가 찾아리오 금관 잣 받기
잔남기 삼열한 대로다. 버텅에 빛이 옛난 푸른푸른 절로 봄빛이 다외 옛고 니풀 사이 하옛난 곧골이 난 속절없이 묘한 소리로다. 세 번 돌아보말 어지러이 홈은 천하를 위하여 헤아려미니 두절할 거리춤은 늙은 신하의 사마미니라. 우리는 마음이니라 이렇게 아마 중간본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여기 가로 속에 있는 중간본이 더 입에 붙는 것 같아요. 군사랄 내야 가 이기디 못하 야셔 몸이 먼저 죽으니 길이 영웅으로 헤어 눈물이 옷기제 가닥게 하나다. 이 그래도 이 책이라도 사실은 제가 이 고어를 이 컴퓨터로 글 쓸 때 예전에는 할 줄 알았었는데요. 아니 요새 너무 글을 안 쓰고 논문도 안 쓰고 이제 늙어가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가 그만 그 고어를 찾아 쓰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고어로 해서 크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하고 그냥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억의 두시 언의 촉상 이렇게 아쉬운 대로 이렇게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는 자꾸 초서만 이렇게 쓰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또 쓰다 보니까 이제 해서도 써보고 싶고 다른 것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서 가끔 제가 딴짓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 보여드려서 이렇게 연습을 조금 해봤어요. 이거 뭐 저 완성된 작품은 아니고 해설을 조금 그냥 연습을 조금 해봤는데 쓰다 보니까 이제 양조, 계제, 노신심 하는데 노자가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틀렸어요. 여기 하필이면 그게 보이네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 초서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